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막 우리 오늘 장이 끝났습니다. 먼저 지수만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죠. 오늘 코스피가 1.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1포인트가 빠지면서 2000.10으로 간신히 2000선은 지켜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4.59포인트가 빠졌네요.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581.10으로 오늘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연결해 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30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봅니다. 해외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 엔화 약세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또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이어지면서 2000선 위에서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2%대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 전차 군단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러나 2시 구간 들어서면서 이 기간 쪽에서의 매도 물량으로 이 장중 2000선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1포인트 내림세입니다. 2000선은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 대량의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오늘도 매수 우위 이어갑니다. 2,16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오전장에서는 매수세 보였던 기간 오후장 들어서면서 돌아섭니다. 118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는 1,951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오전장에서 하락 반전됐습니다. 결국은 이틀째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580선은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은 4포인트의 내림세입니다. 581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개인만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66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365억 원, 외국인이 275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이 강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 이 같은 여파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동조화 흐름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수출업체의 월말을 맞은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압력 가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5원 20전의 내림세입니다. 1127원 7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2%대 강세입니다. 154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엔저가 주춤하자 자동차도 오릅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2%대의 강세. 기아차의 경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약세입니다. 59,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생명 약세입니다. 신한지주가 1%대의 조정세가 나왔고요. 한국전력 오늘 닷새 만에 반등세 나옵니다. 원전 가동 중단 여파에 불구하고 오늘은 상승세 보이면서 27,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실트리온 오늘 닷새째 상승세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8%대의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38,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최근 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던 파라다이스. 오늘은 사거래일 만에 밀립니다. 3%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24,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반면 동세의 경우 3%대의 오름세입니다. 28,3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SK 브로드밴드 오늘도 밀립니다. 3%에 가까운 낙폭 4,91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 ENM 역시 밀립니다. 오늘 4%대의 내림세, 다음은 약세 흐름, SFA는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주가가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엔저가 주춤하자 상승 흐름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2%대의 강세, 부품주 역시 흐름 좋습니다. 성우하이텍이 4%대의 강세 보이며 18,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최근 강세 흐름을 보여왔던 통신주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에 이틀째 밀립니다. 오늘 SK텔레콤이 1.92% 주당 4,000원씩 밀렸고요. KT 전일에 이어 오늘도 밀립니다. 1%대의 낙폭, LG유플러스 역시 1%대의 내림세 나타나면서 11,5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일 반등을 나타냈던 CJ그룹주 오늘 하루 만에 또다시 동반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더욱더 본격화됐다는 소식과 함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CJ가 2% 밀립니다. 주당 3,000원씩 빠졌고요. CJ 오쇼핑, CJV, CJ 제일제당 역시 1%씩 밀렸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부분 CJ 대한통운 5%대의 낙폭 보였는데요. 오늘 98,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주가가 강세입니다. 원전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과 함께 전력난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누리텔레콤과 옴니시스템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KS텍이 5%대 강세 보이며 6,6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ONK 역시 8%대의 급등 흐름, 오늘 2,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원전 가동 중단의 이 원인이 됐던 불량 부품을 LS그룹인 JS 전선에서 만들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LS그룹주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LS가 9%대의 급락 흐름 68,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S산전 4%대의 내림세, JS전선은 하한가입니다. 오늘 7,54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G그룹주 살펴볼 텐데요. 이 SG 충남방직이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강세입니다. SG 충남방적과 SG엔지가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SG 세계물산 역시 1%대의 상승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화생명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화생명이 국세청으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오늘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주당 300원씩 밀리며 6,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종목이 또 있는데요. 바로 효성입니다. 효성 역시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에 오늘 낙폭 보입니다. 4%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면서 58,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차이나 하오란 살펴봅니다.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장중 하한가까지 밀렸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다소 낙폭이 축소됩니다. 11%대의 내림세 보이며 1,67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리죠. 네, 오늘 일단 코스피는 장중 내내 2,000선 지지력 테스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2%대 급등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가 이어졌고, 그리고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하락 종목 수가 539 종목에 달할 정도로 시장의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2,000선을 지켜내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좀 주목하실 부분이고요. 특히 이틀 연속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되었다는 점도 주목하실 부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추세로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580선 초반까지 내려앉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흐름은 아직까지 견조하다는 모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진국과 이머징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다시 한번 이머징 증시, 특히 선진국 증시와 함께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마감을 했는데 5%까지 급락세를 보이는 등 좀 글로벌 증시 약세 분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OECD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경기 불확실성과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같이 복합적으로 시장에는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번
지난 주 후반 나타났던 급격한 하락세보다는 좀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1선 전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선진국 증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일본 증시라든지 아직까지 펀더멘탈 지표가 확인되지 않은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매물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2000선 정도에 잘 버텨줬는데요. 자, 이 구체적인 비결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도 등이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코스피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점이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낙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흐름이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은 국내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던 국내 기관 같은 경우도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하방형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엔화 약세 기조가 크게 주춤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엔달러 환율이 101엔선을 하향 이탈하며 지금 현재 100.8엔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엔화 약세 속도가 주춤하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수출주들의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코스피 시장의 하방형 시장을 좀 더 강화해주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내리시고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코스피 혼자만 쭉쭉 상승으로 뻗어나가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아직까지는 시장 에너지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 거래대금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5조 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거래대금 회복세가 아직까지 뚜렷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계단식 상승 패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도 200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생한 갭 구간인 1990에서 2000선 전후에서의 199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만 확보된다면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편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수록 수출주의 매력도가 더욱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왔고 시장 에너지가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IT 자동차 부품과 같은 수출주 그리고 금융업종과 같이 좀 시장 핵심주 위주의 시장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합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루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수급별 특징과 업종별 특징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장 상당히 많이 쉬었습니다. 오늘장 좀 심하게 쉬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조금 쉬었죠. 좀 쉬어서 약보합권의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코스닥은 오늘 장 끝났을 때 일단은 지수 자체는 0.7%가 지금 하락했는 지수 폭인데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일단은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위에 보시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승 종목이 코스피는 269개, 상한가는 10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560개, 하한가는 4개죠. 보합권은 61개고요. 거기에 코스닥은 상승은 309개, 그리고 하락은 626개입니다. 평균 이상도 못한 그런 모습을 오늘 시장이 나타냈었고, 저도 오늘은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고, 대신에 종가 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시장을 한마디로 평하면 일단 오늘 니케이 지수는 5%가 빠졌죠. 5%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증시는 그렇게 크게 아프지는 않았던 모습에 좀 더 위로의 말씀을 심심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기관은 마지막에 좀 더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시장이 좀
상보권에 머물렀다는 게 좀 특징적이지 않았나. 거기에 선물에 대한 순매수도 좀 더 강하게 됐죠. 어제보다도 더욱더 큰 순매수가 들어왔는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코스닥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또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코스닥은 풍지박산이었죠. 그래서 거의 뭐 지금은 상당히 힘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사셨던 분들은 내일까지 기다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종목을 정리하더라도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타고 올라야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자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윗꼬리에 대해서 정체가 지금은 외국인이 바로 윗꼬리의 정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2000포인트가 그래도 지켜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00포인트 위에는 아직까지 악성 매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매물을 어느 정도는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신 이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그리고 경기 부양주를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괜찮은 시기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은 코스닥을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5일선에 바짝 붙었습니다. 5일선에 바짝 붙으면서 지금 앞서 있던 갭 자체가 또다시 우려감을 좀 더 불러일으키는 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쉽사리 여기에서 한 번 더 간다 확률보다는 그런 확률도 제가 볼 때는 있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한 번 더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 올라갈 확률도 좀 더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으로 따지신다면 오늘 절반 정도 매수를 종가로 들어가시는 분, 오늘 긍정적이었습니다. 잘하신 거고, 대신에 만약에 내일 시장이 갭 상승이 크게 떠서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좀 더 조심하시고 차라리 좀 더 눌려서 시작하는 단계가 좀 더 우리에게는 낫다. 개미 투자자들에겐 그게 대응을 하시기 훨씬 편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일별로 오늘의 수급적인 부분에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운수장비 업종, 전기가스 업종, 그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해서 골고루 매수를 하는 모습, 그래도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세를 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이 생각보다 좀 적었죠. 이런 부분은 오늘 어느 정도 단기 고점으로 차익 실현도 좀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대형주를 꾸준히 매수를 했다는 것은 선물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쳤다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업종, 운수장비 업종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포지션을 보시면 지금 3일 동안 코덱스 레버리지에 상당한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전기전자 업종을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먼저 포지션에서 좀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부분에 보시면 오늘 제약업종에 대해서 강력한 외국인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IT 부품에 대한 매도세도 오늘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물량은 아직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올 수 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큰 매도세의 주인공은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에서 큰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장이 좀 많이 빠졌고, 반도체 업종도 마찬가지였죠. 기관이 샀다가 기관이 팔 때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가 그대로 오늘 현 상황에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냈던 특징주 세 종목 꼽아주십시오. 예, 세 종목 한 개는 삼성 SDI,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우리에게 LED로 돌아왔던 서울반도체, 이 세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삼성 SD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 SDI가 오늘 1%대로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삼성 SDI는 삼성 SDI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투자를 하시기 좀 편할 것 같고, 일단 오르렀던 이유는 갤럭시 S4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삼성 SDI가 한창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이때 양봉 두 번이 나오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때 양봉 두 번이 나올 때 한 번은 배터리 부분에 대한 상승으로 보셔야 되고요. 한 개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디스플레이 분야는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과연 배터리가 지금보다 많이 팔릴까라는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형 전지 부분은 여전히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측에 속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모습이죠. 그런 부분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구신 좋은 것은 바로 소형 전지였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으로 배터리가 좀 더 이슈가 되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횡보를 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시는 방법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SDI로 오늘 특징적으로 지목을 했던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종목 베스트 5 중에 한 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드렸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종목은 넘어가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상당히 나빴습니다. 오늘 상당히 나빴고요. 혼자만 올랐죠. 어느 정도의 업종 자체를 코스닥 업종을 대부분 다 끌어올리다시피 해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오늘 혼자만 상당히 상승을 하면서 낙폭 자체가 0.7%에 그치게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을 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이런 셀트리온의 어느 정도 역습 자체는 우리가 눈여겨보시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관망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매수권은 47,000원입니다. 그 밑에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도 아니고요. 그냥 수급적인 부분으로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까지는 와줘야지 우리가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지금은 100%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꼭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서울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반도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다면 오늘은 코스닥 시장과 똑같이 움직였던 거는 바로 서울반도체였습니다. LED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LED 관련주가 급락 장세를 오늘 연출했던 것도 좀 사실이었죠. 그래서 루민마이크로라든지 아니면 루메스 같은 종목들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시장을 이끌어왔던 만큼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조금 기대를 해볼게요. 기대를 해보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만약에 서울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21선까지는 좀 더 마음을 오픈마인드로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시는 방법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상방을 본다면 코스닥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려면 서울반도체 그리고 LED주를 빼놓고는 상승을 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상방 하방 좀 더 열어놓고 조금 더 길게 대응하신 전략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코스닥인 만큼 내일 시장은 상당히 변곡점에 위치해 놓여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코스피도 경기 부양 관련주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매수를 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오늘 삼성 SDI는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황을 좀 더 주목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삼성 SDI,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장 특징주로 꼽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 대신증권 신촌지점의 박정원 대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정리부터 합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그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먼저 성동경 대리는 코스피, 코스닥 매수, 낙폭과대 대형주, 대림산업을 꼽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원 대리께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비중 조절을 고려하자, 외국인 수급 상황 고려 시에 대형주에 관심을 두자, 자, 그리고 KH바텍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먼저 성동경 대리께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나 봅니다. 네, 일단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한 30 이제 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염두를 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좀 의미적인 게 2000선을 좀 지키면서 종가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좋게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이 이제 끝나고 이제 6월 시장이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좀 될 건지 수급하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근거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 좀 수급을 먼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 가장 이제 큰 특징은 지금 돌아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호전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적극적인 연기금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이제 10주 만에 매수로 좀 전환이 됐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제 오늘 해서 어제는 한 4천억 정도 가까이 이제 들어왔고, 오늘도 2,300억 정도 매수를 좀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도 이제 선진국 증시로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다가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흘러 들어오는 그런 좀 양상도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 지금 뱅가드 펀드 물량이 한 8분 능선을 넘었다. 거의 한 80% 정도는 좀 소화를 했다. 이런 분석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 물량은 뱅가드 물량을 제외하면 오히려 지금 순매수 기조에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6월 가면은 이것은 더 좀 확대될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5월 달에 연금 총 매수를 했던 게 계속해서 좀 순매수를 했는데 한 8,500억 정도를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연기금은 적극적으로 2000선 부근이 와도 공격적인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어제 오늘 이제 꼬리를 좀 달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투신의 이런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투신이라고 쓰고 이제 개인이라고 읽고 싶은데, 결국에는 2000선 이제 지수를 다가오니까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뭐 펀드 물량, 이제 환매 물량 같은 것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분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여전히 지금 수급적으로만 일단 판단을 하면 외국인 연기금 이런 좀 장기 성향 물량들은 좀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간접적인 뭐 펀드 상품, 펀드 이제 자금이라든지 이런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좀 길게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좀 살 때다. 예, 이렇게 좀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술적으로 좀 판단을 좀 넘어가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2000을 좀 지켰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평선, 지금 보시는 이평선들이 20일과 60일, 120일 선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20일, 그 다음에 녹색이 60일, 파란색이 이제 120일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밀집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격 자체가 이제 좁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상하 간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의미를 합니다. 지금 6월 달에 6월 6일 현충일이 있어가지고 휴일이 하나 껴있기 때문에 다음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한 9영업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이제 곧 돌아올 텐데, 아무래도 지금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이제 확대가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유사한 좀 모양을 보이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이평선이 굉장히 좀 밀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윗방향으로 좀 나왔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게 장 자체도 다시 한번 좀 윗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근거 중에 좀 하나가 되겠고요. 해서 지금 보면은 장 자체는 그동안 좀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좀 발산돼, 좀 위쪽으로 발산될 좀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이제 차트는 달러 환산으로 본 이제 코스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신 사이버스를 좀 이용하신다면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면은 위에 고점들을 이어서 기술적인 저항선을 좀 살펴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후에 이제 기술적인 모습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기술적 저항선을 좀 뚫고 올라왔을 때 좀 큰 시세를 좀 날 수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종가상으로는 지금 부딪혀서 일단은 찍고
다시 내려오면서 끝나는데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6월 옵션 만기 전에 여기를 좀 뚫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장은 좀 세게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지금 보게 되면 네, 지금 코스닥 지금 차트를 좀 보고 계신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월요일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화요일, 그 다음 이제 수요일도 계속해서 갭을 3번 연속 내는 30 현상을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좀 조정이 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좀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이제는 좀 매매적으로 좀 기술적인 요하는 부분이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옵션 만기는 이제 앞으로 좀 다가왔으니까 이런 거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팁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대신 사이버에서 9756 화면에서 지금 월물 행사가 가격 숫자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6월달 행사 가격을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달 이제 7월을 보게 되면은 한 19개, 지금 18개죠. 18개 이제 행사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관들이 포지션을 잡을 때 보통은 한 22개에서 한 25개 정도가 돼야지 약간 포지션을 잡기에 좀 유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가면서 다음 어떻게 좀 장이 이제 펼쳐질 건가 이런 걸 좀 예상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상반기 장이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상반기 장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은 선진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좀 약했다라고 보는데 하반기에는 약간 이제 선진국 증시는 좀 약간 좀 쉬어가더라도 이머징 마켓이 다시 좀 끌어올려오는 이런 어떤 갭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좀 별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들이 뭐 수급도 많이 얘기들 하시고 뭐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실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8분기 연속이 됐었고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좀 달라진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2,000부근 위에서 주가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머징 마켓이 이제 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6월부터는 좀 2,000선 위로 좀 빠르게 좀 강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비중 조절을 고려해라라는 말씀을 준비하신 박정원 대리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올 한 해 들어 21주간 코스닥 시장에서의 순매수 규모가 1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작년 9월 유럽중앙은행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책 대응으로 유럽발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풍부해진 유동성의 위험자산으로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코스닥 상승에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뿐만 아니라 국내 수급적인 요인 또한 한몫을 했는데요. 특히 3월부터 코스닥 중소형주 펀드 설정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되어 왔습니다. 2011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약 1년간 관련 펀드가 9개 증가한 것에 비해서 2012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고작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2개의 펀드나 새롭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정액 또한 작년 대비 41%나 증가하면서 국내 기관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도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상황임을 지금 잘 대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이제 코스닥 업체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어 가고 있고 높아진 주가에 따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이제 부담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거래소 종목들은 뱅가드 펀드의 지수 변경이라는 돌발적 요인으로 상당히 눌려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현재 뱅가드 물량의 80% 정도가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상황으로 이제 종료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급적인 상황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미국채 수익률과 코스피 시장의 상관성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상승하는 동안 코스피 순매수가 상당히 강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요. 채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 이탈된 자금이 이머징 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 증시로의 유입도 동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2주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고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2.1%를 상향 돌파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자금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으로의 추가적 자금 유입도 상당히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과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적 측면에서의 호재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코스닥 종목으로의 추가적 투자보다는 코스피 종목을 이용한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유효한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낙폭 과대 대형주에 관심을 두자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 좀 수급 성격을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길게 보는 그런 자금의 좀 성향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주는 운수 장비, 이전 자동차 쪽에 좀 집중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앞으로 이제 펼쳐진 이제 다음 주는 자동차 외에 다른 좀 낙폭화된 이제 대형주도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좀 성격이 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일본에서 뭐 일본하고 이제 한국 증시를 좀 비교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약간은 조금 갭 차이가 벌어진 그동안은 좀 소외됐었던 그런 한국 증시로 유입될 이런 대형주 쪽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낙폭과대 대형주에 이어서 외국인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대형주에 관심을 두자라고 하시는데요. 대형주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를 시작으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럽과 중국 경기의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간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이나 아니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적으로 좀 찝어보자면은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조선주들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을 이제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등등 대형주에 좀 관심을 둘 때 우선적으로 골라볼 만한 종목들에 대한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대림산업을 송동윤 대리께서는 준비하셨는데 여타 건설업주들 가운데 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게 대림산업이죠. 네, 지금 뭐 건설업종 중에서는 뭐 그렇게 큰 조정이 뭐 회복도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대림산업인데요. 건설업종 살펴보면은 지금 부정적 요인하고 좀 긍정적 요인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 부정적 요인 중에는 해외 마진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드는 특히나 이제 중동 화공 쪽 이쪽 때문에 지금 실적기 GS건설도 많이 타격이 있고 다른 쪽도 뭐 저가 수주 해가지고 많이 타격이 입었는데 약간은 대림산업이 그쪽에서는 좀 원가 그 경쟁력이 좀 탁월했다. 이런 것들 좀 평가를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부 이제 들어오면서 부동산 정책을 좀 내놓는다. 어떻게 좀 이런 우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쪽에서 약간은 좀 수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대림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말해주듯이 그 속도를 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안정적인 이런 영업이 대림산업의 가장 강점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마진이 좀 안정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마진을 보면 한 7% 정도에서 지금 10% 정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지금 좀 살펴보면은 다른 쪽, 뭐, 다른 건설사들, 뭐, 삼성물산이 됐든 간에, 뭐, 현대건설, 뭐, GS건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해외 비중들이 대부분 다 한 40%에서 50% 정도 이런 수주들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정적으로 대림산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쿠웨이트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기타 뭐 다른 이제 건설사에 비해서 동남아시아 이런 비중들이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대림산업이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경쟁 업체에 비해서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08년도 지금 대림산업이 순차입금이 한 1.8조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이 순현금으로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없고 지금 현금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이 재무 건전성, 대림산업이 얼마나 재무 건전성이 좀 뛰어나게 좀 발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타 경쟁 회사보다 좀 보수적으로 전략을 잡았던 것이 이런 좀 힘든 업황에서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 부분이 이제 1분기에 좀 부진을 했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쿠웨이트에서 한 5,700억 정도 수주를 하는 등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이번 연도 지금 대리인 산업 측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2조에서 한 3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좀 세게 보면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수준은 점점점 좀 나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번 연도는 한 6조에서 최대치 한 8조 정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계속해서 대리인 산업은 현재 밸류 내에서는 굉장히 싼 가격이 형성돼 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좀 바탕에는 지금 연결 자회사라든지 뭐 지분법 평가 이익 이런 자회사들이 굉장히 좀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지분법 이제 회사들로는 이제 고려외발하고 이제 삼호 같은 것들이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삼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한 700억 정도, 7천억 정도 되고요. 고려개발 같은 경우 5,200억. 이런 것들이 좀 이익으로 이제 좀 돌아서면서 좀 이익이 나고 있는데, 경영 전략을 좀 살펴보면은 대리인 산업의 이익, 편한 세상 이런 좀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공동으로 좀 사용을 하고요. 대리인 산업과 공동으로 좀 경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데 큰 기여를 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 밖에 좀 뭐 보자면은 뭐 뚝섬 부지라든지 이제 보유 용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한쪽으로 좀 쌓아놨던 그런 재고 자산들이 이제 빠르게 좀 현금화가 좀 되고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해 이제 PER 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이제 PER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가 지금 현재 주가로 해가지고 한 7.7배, 그리고 내년이 한 6.7배 정도 돼가지고 지금 뭐 주가적으로는 많이 회복을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뭐 상승폭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PBR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1배 이하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보거나 자산적으로 보거나 굉장히 좀 싼 가격에 좀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양상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건설주 중에 대장주인 대리인 산업은 아직도 10만 원 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지금 매수는 현재가 좀 오늘 한 1.6% 하락하면서 92,500원으로 끝났는데요. 현재가 공략이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일단 97,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1선이 86,300원에서 좀 적절히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박종원 대리님의 KH 바텍입니다. 예, 제가 이번 주 추천드릴 종목은 KH 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KH 바텍이라는 회사는 스마트폰 및 IT 기계 케이스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부품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H 바텍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모습은 고객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회사 스마트 부품을 공급한 초기에는 삼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품을 공급해 왔었는데, 그 이외에 노키아라든지 아니면 북미 시장의 리서치 모션 같은 회사 등으로 이제 고객처가 상당히 다변화되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상당히 강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2분기 매출을 이제 전분기 대비 70% 이상 신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거나 하는 등의 이제 실적 시연의 근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시면, 주가가 4월 중순부터 상당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간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기금이라든지 국가지자체 같은 국가단체, 장기적 투자 성향이 강한 그런 매수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1 단위로 조정이 나오는 날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이제 매수를 해 두셔도 상당히 좋은 전략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1,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0일 이평선 이탈 시 2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 추천 종목 AS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을 매수 추천했던 근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2분기 후부터 매출하고 이익 신장세에 좀 주목을 하자 하고, 두 번째 목표는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 좀 싸다.
라고 했던 점이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 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한 10% 이상씩 지금 하나마이크론 주가가 상승을 해서 8,420원 찍었고요. 오늘은 좀 코스닥 조정이 나오면서 8,030원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분홍색 이쪽이 보게 되는 게 이제 400일선이라고 해서 지금 2년짜리 이동평균선 장기 이평으로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 좀 강한 저항선을 만들어서 좀 단기 고점이 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단기 성향 분들은 지금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해가지고 이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워닝 IPS랑 좀 주가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부딪힌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 402 이평균선에 처음으로 이제 부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세면은 바로 뚫어버릴 텐데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상식적인 개념에 접근하면은 어느 정도 하나마이크론은 지금부터 좀 조정이 계속해서 좀 나올 거다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원익 IPS처럼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은 강하게 뚫는 모습이 좀 나올 것이 연출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적절히 좀 눌러줄 때 하나마이크론도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식의 또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좀 결과적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원 대리께서 추천하셨던 SK하이닉스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지속적으로 실적 예상치가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매도를 하셔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시기보다는 올 한 해를 길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수급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대체적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연기금이나 국가 지자체와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매도를 하셔서 차익 실현을 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시점을 이제 저가 매수 시점으로 잡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추가 수익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와 하나마이크론 두 추천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다시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송동경 대리님, 박정원 대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